어찌됐든 간에 뭐 누군가의 해임이든 선임이든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게 지금 상법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롯데홀딩스 경제적 지분 가치가 뭐 36% 넘는다면서 왜 이사회는 장악을 하지 못하셨는지, 다시 이사회를 연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뭐 대주주로서 이제 계속해서 뭐 회사의 그 가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공정위의 그 자료 제출에는 협조를 하지 않으셨는지, 이게 두 번째고요. 이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좀 이상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판단력 이상을 지금 신동주 회장이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3개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3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이주일 부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임이나 선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이길 수 있는지 이사회를 다시 와봤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의 어떤 그 공정위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이 왔습니다. 또한 지금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판단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동안 언론부상에서 그 신격호 회장님의 건강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듣겠는데요. 지금 롯데홀딩스 전체의 어떤 그 지분 관련돼서도 지금 저희가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한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답변에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조문현 변호사님께서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세요. 뭐를 멘트? 먼저 일본어로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제가 다 지금 방금 전에 통역.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직접 일본어로 말씀하시라고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부터 드릴게요. 아니 한마디라도 먼저 하셔야 되고 직접적으로 변호사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신동주 회장님께 제가 지금 여쭤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주 회장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도 같이 해임했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신동주 씨는 자기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와 자기를 해임한 것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지분구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신동주 회장은 모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비디오에서도 보셨지만은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아버님이 판단력이나 이런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고 딴소리 하지 말고요. 이사회를 왜 장악하지 못했는지, 지분이 가장 많음에도 왜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사회를 다시 열면 이길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잠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사회에 대한 부분을 설명 주셨는데요. 마이크 잡고 직접 하세요. 마이크 잡고 직접 하세요. 국민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 통역을 했습니다만은 신동주 회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직접 여쭤봤습니다. 신동주 회장의 답변은 롯데그룹을 창업하시고 70년간 이끌어오신 분 자신도 그 이사들과 주주를 지배하지 못해서 해임당한 거하고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중앙일보 이현택이고요. 경제적 지분 얘기하셨는데
아까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번 주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해서 이기면 될 일인데 경제적 가치를 왜 제기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자료에 신동빈 회장님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관련자가 누군지 뭐 황갑규 사장님인지 뭐 등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민유성 회장님과는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셔서 부모님으로 위촉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중앙일보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수정인데요. 이거는 저희 자문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민희석 회장님께서 설명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송에 대해서 김시철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쉬운 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자 문서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이사회결이 무효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또한 한국에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관련자는 불법 이사회에 참여해서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동주 회장님 답변을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경제적 가치에 의한 지분 구조. 이거는 신동주 회장님도 오늘 기자회견 이전까지는 본인이 그런 걸 계산해 본 적이 없고 오늘 자문단에서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는 자문단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이셨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김수창 변호사님께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이사회에서 해임한 그 이사들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자가 말씀하신 그 황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일본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주 타겟이지만 그 구체적인 이름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십니다. 세 번째, 그 민유성 회장님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으로서 이번에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상의를 하시게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우선은 손해배상 소송 속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격호 회장님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위임장을 받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직접 하신 건지. 그리고 신격호 회장님 아까 뭐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왜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신동빈 회장님과 만나서 뭐 연락을 하거나 조율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연락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하셨다. 네. 손해배상 속가는 12억 정도인데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셨죠? 아까 제가 네, 위임장과 그 소송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네. 밝히면 되는데. 신격호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밝히면 되는데 왜 안 나오시느냐? 위임장 관련해서는 신격호 회장 명의 소송은 물론 그 위임장에 근거해서 제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 자체는 본인 명의를 쓰는 것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그 질문이 아마 신동규 회장과의 조율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예, 그 신동규 회장님의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 회장님께서 90이 넘으셔서 고령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기자들한테 뭐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려우셔서 그래서 비디오를 찍고 위임장을 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신동빈 회장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신동규 회장께서 수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연락을 취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다. 언제요? 금년 7월과 8월에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7월과 8월 달에 있었고 9월 달에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신동주 회장께서 아마 자문단이 설명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이제 법적인 의결권과 이사회 및 주총에서의 이 의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풀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법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의결이나 주총은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이게 앞으로의 조치들이 있을 거지만 일단 아까도 표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상대편이 나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데서 해임하고 아무 정보를 안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이 많은 사람이 설사 어떤 그 직위를 갖지 아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같이 의논하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기서는 지금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의 뜻에 따라서 장남과 차남이 서로 그 역할을 분리해서 지금까지 쭉 그룹을 같이 키워왔던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총괄 회장을 위시해서 장남을 완전히 그 경영권에서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마이크 뒤쪽에 좀 가는데요. 예, 뒤쪽에 여기 많이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 경제적 일본 롯데홀딩스 경제적 지분 가치 말고 지금 현재 가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기준으로 그 신동규 부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우호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일단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총괄회장 실격부 총괄회장의 그 친필 서명 위임장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 자문단 쪽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적 소송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경영검증 장기화로 가는데요. 심사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부분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그다음 소송에 대해서 위임장과 그다음에 법적 역시 쉬운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저희가 신동주 씨가 받은 위임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법률행위, 사실행위, 그 밖에 복대기를 선임하는 행위, 바꾸어 말씀드리면 모든 대리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이 포괄적 위임장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법적 소송이 장기화되는 거죠.